포물선이랑 타원 했죠. 포물선은 그냥 8글자로 기억하면 초점 거리는 준선 거리, 한 정점과 한 정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고, y제곱은 4px꼴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고, 타원은 초점 거리 합이 장축길이라고 외워달라고 했지. 두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를 타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대표적인 문항을 다 풀어보지는 않은 관계로 숙제는 일단 81번까지 없고, 오늘 이제 타원 마지막이랑 쌍곡선을 하고 일단 해보고, 자 82번부터 볼게요. 뭐 이 수업 시간은 대부분 그냥 이 수업 시간 내에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할게. 일단 초점 둘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놓여져 있고, F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A, B, F'의 둘레의 길이가 12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게 초점까지 거리합이니까 장축길이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것도 장축길이가 되겠고, 그럼 둘레의 길이가 12라는 얘기는 요 두 선분 길이합이 6이라는 얘기고, 이 두 선분 길이합이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장축 길이는 2a이고 6이니까 a는 3이다 라고 바로 알 수 있고, 여기서 초점은 애초에 주어졌지. 그냥 c는 1이네요. c가 1이면 초점과 장축, 단축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치? 자, 그냥 뭐 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b제곱은 8 나오죠. 9 더하기 8이니까 뭐 가볍게 답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 17이죠, 17. 자, 그 다음 저는 한번 풀어볼까? 84번. 이거 아주 빈출 문제고, 예전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자, 두 타원이 F를 한 초점으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타원이면 원래 초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공유한다라고 했으니까 공통된 초점이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타원의 장축 길이가 16, 24이고 나머지 초점을 F1, F2라고 하자. 그럼 이 조건으로 나온 걸, 문장으로 나온 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일단 초점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한 초점이 사실 이렇게 위치한지 뭐 한 직선 위에 있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모르는데 그냥 그림 보기가 이게 편하지. 이게 편하니까 어떤 이 직선 위에 나머지 초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나머지 초점을 각각 F1, F2라고 했어. 그림은 제가 뭐 적절히 두 번 만나게만 그리겠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봐. 그려진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하란대로 해볼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 두 점의 순서 같은 거 혹은 다른 힌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두 점을 잡아도 상관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대값 PF1-PF2를 물어봤어요. 자, 이게 PF1이고 이게 PF2가 되겠고, 그 다음에 QF1은 이거고 QF2는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2차 곡선 제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장축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장축 길이가 주어졌으면 제가 보도선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초점을 공유한다며. 이렇게.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얼마지? 이 왼쪽 타원이 16 나와야 되지? 16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될까? 16에서 PF 뺀 만큼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돼? 그럼 나오지 않았어? 이거에서 이걸 빼달라고 했어요. 절대값. 그럼 PF1 자리에 제가 이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정의가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맞지? 자,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PF, 선분 PF 더하기 PF2는 이 오른쪽에 있는 타원의 장축 길이겠지? 오른쪽에 있는 타원의 장축 길이는 문제에 2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16에서 24 빼고 절대값이니까 얘는 8이죠. 맞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제가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 아까 그렸으니까 QF1은 여기는
얘도 여전히 장축길이 16입니다. 16에서 QF만큼 뺀 거죠. 그럼 두 번째 식은 QF1 자리에 16 마이너스 QF 쓰시고 이거 마이너스 QF2입니다. 그럼 아까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거 또 장축길이지. 24. 그럼 16 빼기 24에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뒤엔 놈도 8이겠죠. 뒤엔 놈도. 자, 그럼 답은 뭐 16. 5번 골라낼 수 있겠고 이건 문제를 숫자를 바꿔서 내기도 참 좋아요. 좋으니까 이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난이도 상의 87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풀진 않겠지만 과제로 한번 해보시고 자, 저는 그대로 다음 유형 자, 뭐 얘도 대표적인 문제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니까 뭐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저 타원은 그 위에 두 초점 A, B 얘도 마찬가지 전혀 순서에 관한 힌트가 없으니까 그냥 왼쪽부터 A, B라고 할게. 그리고 타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타원 위의 점도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P를 잡겠습니다. 잡았을 때 AP 곱하기 BP의 최대값 구하래. 자, 이게 AP 이게 BP죠.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직각 같은데 직각이란 보장 없고 그럼 점 편의상 이걸 스몰 a 이 뭐야? 스몰 b라고 할게. 그러면 장축 단축 말하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b는 장축길이지. 장축길이 지금 얼마? 저 식에서 14죠. 이거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 b는 선분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얘를 a라고 뒀고 얘를 b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의 최대값 물어본 거지. 뭘 써서 최대 최소 구해야겠니? 최대값. 두 가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자로 표현해서 2차 함수를 쓰셔도 되고 양수라는 조건이 선분길이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합은 2 곱하기 2의 곱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지. 근데 얘는 14라고 지금 장축길이니까 정해져 있고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 B는 49 이하. 뭐 당연히 뭐 0보다는 크겠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49죠. 49. 자, 비슷한 패턴인데 90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도. 넘어갑시다. 자, 얘는 형태만 딱 봐도 일단 타원이고 얘보다 얘가 크죠. 이렇게 짜부러뜨린 타원이 될 것 같고 뭐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 될 것 같아. 근데 가로, 세로가 x축, y축과 평행하고 타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아마도 지금 제 그림은 좀 삐꾸 같은데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렇게 가운데 기준, y축 기준 좌우 대칭, x축 기준으로도 위아래 대칭으로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넓이를 먼저 표현하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 점을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하지? 4분면에서 1사분면 위의 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A, B. 이 과정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하 교과목에 나오는 2차 곡선의 특징이 직선 위의 점을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죠.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면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 2a 플러스 1이에요. 2차 함수 위의 점도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2차 곡선은 xy에 관한 2차식인 경우가 포물선이 제외하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일단 a, b라고 두고 둘의 관계식을 적는 게 먼저예요. 이게 자연스러우셔야 돼. 이거. 자, 여기까지 됩니까? 관계식을 적어야지. 안 적으면 a, b는 평면 직교좌표에 무수히 많은 점이 순서쌍이 되니까 안 되고 이 타원 위의 점 중에 제가 특별히 1사분면 위의 점을 a, b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1사분면 위의 점을. 그리고 타원 위의 점이니까 이 관계식 만족해야 되고 이제 넓이만 a, b로 표현하면 되죠. 넓이만 a, b로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 2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b. 그러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4AB로 표현할 수 있죠. 또 뭐 해야겠니 이제? 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둘의 곱. 자, 둘이 곱하시면 A제곱, B제곱, 여기는 9, 16 그냥 쓰시면 이제 얘는 1이고요. 타원 2의 점이니까 이거 만족해야 되고 얘는 근호 바깥으로 나오면 이건 3이고 4니까 12분의 A, B로 나오겠지. 제가 A, B를 모두 양수라고 가정했죠.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러면 A, B는 6 이하 나오지? 6 이하. A, B가 6 이하면 넓이는 4AB니까 24가 최대값이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한 김에 밑에 것도 그냥 91번 고고. 자, 자취는 이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요령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취를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볼 거냐 아닐 거냐. 근데 연습할 때는 저는 그림을 그려보는 편을 추천해드리고 X축 위에 점 A가 있고 Y축 위에 점 B가 있대. 일단 얘는 그림 그리기가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X축 위에 점 아무데나 잡아.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 아무데나 잡아. 잡았는데 선분 길이는 4로 일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일 수도 있겠죠. 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 B는 고정된 점 아닙니다. 그 다음에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취를 구하는 건 그게 수학 2가 됐든 미적분이 됐든 기하가 됐든 다 똑같아. 구하는 점의 자취를 일단 x, y라고 두고 x, y 관계식만 얻어내시면 됩니다. 이 관계식은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얻어낼 때도 있고 닮음을 이용해서 얻어낼 때도 있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일반화해서 써드릴 수 없고 먼저 문제를 멍하니 보면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x축 위의 점이면 최소의 미지수 하나로 표현 가능할 것 같아. a, 0 그지? 그 다음에 얘는 y축 위의 점이니까 일단 0, b입니다. 지금 A, B는 소위 수학에서 말하는 정점이 아니죠. 움직이는 점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만 움직이는 점이지만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럼 방금 문제랑 패턴 자체가 비슷합니다. 미지수 두 개를 잡되 둘의 관계식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제곱 바로 구할게.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에서 0 빼고 제곱, B에서 0 빼고 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16. 그럼 결국 뭐 A, B는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4인 원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우린 지금 그걸 구할 건 아니고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점과 좌표는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제가 P라고 했으니까 A, B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3대 1 X자 맞죠?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 둘의 합이 둘 다 분모로 와야 되고 여기 X좌표 자리니까 얘랑 얘 곱한 거 더하기 얘랑 얘 곱한 거 A 여기 Y좌표 자리니까 3B 빵 이렇게 되겠지. 맞죠? 똑같아.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점 P지. P의 X좌표, Y좌표를 A, B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X좌표죠. 이게 Y좌표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 B의 관계식이 아니라 X, Y의 관계식이죠.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야 돼. 얘를 이용해야 되는데 X가 4분의 1이라며. 그럼 A는 4X가 되겠고 B는 4분의 3B가 Y니까 3분의 4Y가 B죠. 이거 그냥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늘 똑같습니다. 그럼 A제곱은 이거 제곱했으니까 16X제곱 B제곱은 이거 제곱했으니까 9분의 16Y제곱은 16 자, 양변 16으로 나누는 게 가장 이쁘게 표현한 거 되겠죠. 자, XY 자치는 뭐? 타원. 타원임을 알 수 있지. 최종적으로 이 관계식을 제가 살펴봤더니 타원이 맞습니다. 타원이 맞고 자, 94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94번. 보자.
자, 얘도 자체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3,0 x는 6. x는 6이면 이렇게 있겠고 3,0이면 6보다는 왼쪽에 있어야겠죠? 근데 저 점과 저 직선에 이른 거리의 비가 1대 2다라고 했습니다. 대충 제가 눈대중으로 찍어보면 뭐 이런 점이겠죠? 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 3,0과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의 비가 1대 2. 뭐 이런 상태란 얘기 아니야? 이런 점이 하나겠니? 아니겠지. 연락이 많습니다. 뭐 아래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자, 참고. 만약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1대 1이면 무슨 자체일까? 포물선이지. 이르는 거리의 비가 1대 1이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야. 1대 1이면 포물선이에요. 이 문제가 중요한 점은 1대 1이면 포물선인데 거리의 비가 달라지면 어떤 도형이냐는 얘기야. 그럼 자치는 우리가 딱 조건을 봤을 때 점 몇 개를 찍고 바로 예상 가능한 애가 있고 얘도 뭐 예상 가능한 기아 마스터도 있겠지만 예상이 잘 안 된다고 합시다. 안 되면 이 점의 자치를 저는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이 점을 x, y라고 둘 거야. 항상 똑같아, 출발은. 관계식만 얻어내면 돼, 관계식.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되죠. 관계식도 뭐 생뚱맞게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란 대로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무슨 좌표의 차? x좌표의 차입니다. 지금 이 점이 뭐 얘보다 왼쪽에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x좌표의 차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게 1대 2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이거는 저 x, y에서 저 정점까지의 거리고 얘는 정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걔가 1대 2니까 자, 비례식 풀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당연히 근호랑 제곱을 근호랑 루트 아이 병신인가? 절대값이랑 근호를 걷어내야 되니까 양변 제곱할 거야. 자, 그럼 x-6의 제곱이 좌변. 자,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근데? 뭐 맞겠지 뭐. 무식하게 즐거운 전개. 자, 이렇게 되겠고 넘겨볼게요. 넘기면 3x제곱 이거 넘기면 플러스 될 테니까 마이너스 12x. 자, 36은 그대로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뭐 이게 서술형이면 그냥 여기까지 써주셔도 되고 객관식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 없다라고 하면 좀 형태를 변형을 해야겠지. 암산 좀 합시다. 이거 하고 얼마 갖다 빼면 되니?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 나오니까 다시 12 빼주셔야 되겠지. 네, 맞습니까? 그럼 10이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제일 이쁜 표현 방법은 양변 12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죠. 자, 무슨 도형 결국? 타원이지. 타원이고 이놈의 기본형은 4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을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이 상태에서 초점, 꼭지점, 뭐 장축끼리, 단축끼리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앞에서 다 연습하셨으니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치는 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실생활의 활용. 실생활에 누가 이런 걸 활용하는지는 현재로서 모르겠으나 활용한대. 볼게 그냥. 근데 여기 실생활의 활용은 좀 허무해요. 그냥 타원의 방정식 구해내시면 끝입니다. 구해내시면 끝인데 지금 저는 96번으로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8m이고 높이가 5m인 터널의 단면은 타원의 일부와 같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타원의 일부란 얘기고
터널의 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 천장에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높이를 구하여라. 얘는 뭐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되죠. 원점 적절히 잡으시고 도형의 방정식 구해내시면 돼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수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뭐 진짜 성격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원점을 이런 데 잡겠니? 그런 분들은 없을 거고 당연히 어디를 원점을 잡고 싶니? 여기 교차하는 지점이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면 직교좌표를 뿅 뿅. 자, 이제 그럼 저는 좌표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이쪽은 4,0이겠지. 이쪽은 0,5가 되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4,0이고 그러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찌부러뜨린 타원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때 A는 4가 되니까 16분의 X제곱 그 다음에 B자리가 5가 될 테니까 25분의 Y제곱은 1 이런 타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초점이고 나발이고 더 구할 필요가 없지 않아? 구할 필요가 없고 X좌표가 얼마일 때 그냥 Y값 구하면 높이겠어요? 2일 때죠. 여기. 요 거리가 지금 제 칠판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2m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높이는 이 점만 찾으시면 되고 X좌표가 2일 때입니다. 자,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시면 이거 4고 4분의 1이니까 넘기면 4분의 3이고 그럼 Y제곱은 4분의 3 곱하기 25가 되겠고 자, 지금 높이 중에 저는 양수인 값 찾고 있는 거니까 얘는 2로 나올 거고 얘는 루트 3으로 나올 거고 얘는 5로 나오겠죠. 자, 2분의 5 루트 3이 그대로 높이겠지. 뭐 단위가 없으면 마지막에 미터 적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예의상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자. 97번 바로 아래 거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타원 모양의 트랙이 있다. 타원 모양이라고 그냥 명시되어 있고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80이다. 트랙의 한 점 P에서 두 점 PF'까지 거리 합이 120m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장축 길이가 120이라는 얘기죠. 단위 생략하고 쓰면. 그럼 방금과 마찬가지로 원점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 F랑 F'의 정중앙 여기를 원점으로 이렇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 합리적이면 그러면 장축 길이가 120이니까 A는 그대로 60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이쪽 양의 방향에 있는 초점의 X좌표는 40 나오겠지. 맞죠? 자, 그럼 A, B, C 이 단축 길이를 구해야 이 떼구르로 움직일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고 그럼 B제곱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죠. 3600에서 1600 빼면 되겠고 B제곱은 2000 나오겠지. B제곱이 2000이면 B는 양수이니까 몇 루트 몇? 20 루트 5. 자, 그럼 제가 여기다 표시해보면 이 점이 0,20 루트 5란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에는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같은 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눈 짐작이지. 밑변은 고정입니다. 밑변은 고정이고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작성될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가장 넓이가 크려면 밑변 고정이면 높이가 크면 되죠. 여기나 여기 쓰면 되겠지. 여기나 여기 쓰면 될 겁니다. 자, 뭐 이 그림상 표시하면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넓이가 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아랫변 80, 높이 20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그럼 뭐 답은 800 루트 5 제곱미터 나오겠고. 됐지? 자, 세 2차 곡선의 정의는 정확히 해야 돼요. 한 정점과 정직선, 이 포물선이었고 두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가 타원이었고 얘는 두 정점까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치입니다. 자, 얘도 그럼 타원과 비슷하게 정점이 두 마리가 있고 타원은 두 정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치고 쌍곡선은 정의 자체가 두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체예요.
이 부분만 다르죠. 이 부분이 합이면 타원이고 차면 쌍곡선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정점은 여전히 초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 F, F'이라고 많이 쓰겠죠. 그럼 대충 제가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어떤 초점 두 개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 거리의 차가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정하게만 잡아 나갈 거야. 일정하게만. 한 이 점이 그 점을 만족시킨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점이. 그러면 이 두 초점을 F, F'이라고 했을 때 거리의 차라는 거 항상 수학에서 양수 나와야 되죠. 대충 눈대중으로 보시오. 제가 뭐 로봇가 아니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 한 이만큼 빼면 요만큼 남죠. 요만큼 눈대중으로. 제가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을게. 이만큼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제가 점을 찍어 나갈 거야. 그럼 가장 편안해 보이는 점은 이 둘을 잇는 이 선분 어딘가에도 저런 점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뺐을 때 딱 요만큼 나오게. 이런 점도 있겠고 마찬가지. 여기 어딘가도 있어 보입니다.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선분 길이에서 이 선분 길이 요만큼 이동했을 때 빼보면 요만큼 남는 거 맞지? 근데 이게 거리의 차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초점의 정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찍힐 수밖에 없죠. 좌우 대칭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이만큼에서 이만큼 뺐을 때도 이렇게 일정. 좌우 대칭으로 찍힐 수밖에 없고 그 점들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거고 이걸 이제 좌표 평면에 또 XY에 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나타낼 텐데 제가 타원은 다 증명을 해드렸죠. 맞지? 증명해줬음. 타원은 증명을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얘도 증명을 하면 되고 식 자체는 굉장히 깁니다. 기니까 저는 쌍곡선은 그 식으로서의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자, 또 앞에랑 마찬가지로 최소의 미지수를 잡기 위해서 두 초점을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고 여전히 이쪽은 C,0, 마이너스 C,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리의 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 거리의 차를 만족시키는 이런 점이 있대. 그럼 이런 점은 즉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게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게. 자, 그러면 얘랑 좌우 대칭으로 이쪽에 점이 찍히더라도 이만큼 선분 길이에서 요만큼 뺀 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제가 A,0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거리의 차가 얼마로 일정해야 될까요? 2A로 일정해야겠지. 이만큼을 빼면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뺀 거랑 똑같고 요 길이가 남아야 되지. 여기를 근데 제가 A,0이라고 했으니까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고 이 길이는 2A가 나올 겁니다. 2A. 자, 그 2A를 뭐라고 한다고 배웠습니까? 주축 길이. 니네는 도대체 학원을 왜 다니는 거야? 다 알고 있으면서. 자, 주축 길이. 주축 길이를 보통 2A라고 하고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뭐 이렇게 그려진대. 쌍곡선이. 부메랑 같이 그려졌다. 몰라. 뭐 아무튼 이렇게 그려진대. 그려지고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증명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짧게만 식만 써보면 자취를 구할 때랑 똑같아요. 이 쌍곡선 위의 점을 제가 x, y라고 했을 때 이 거리 차가 2a 나오면 되지. 2a.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얘가 2a 나오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지금 하지는 않겠으나
절대값을 열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고 하나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루트가 점점 줄어들면서 타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겠죠. 최종적인 결론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먼저 제가 적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근데 이 그림에서 b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그림에서는 b가 안 보입니다. 쌍곡선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쌍곡선엔 점근선이 존재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야. 자, 제가 간략하게만 약식으로만 증명을 해볼게요. 이 식은 얘를 정리하면 나왔대. 나왔고 선생님 이 식에는 b가 없잖아요. 근데 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두면 식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뒀을 뿐이야.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y를 x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양변에 b제곱 곱하면 근데 이거 학교에서 배웠니? 그 다음에 뭐라고 배우죠? 이게 아마 학교에 저도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 텐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리미트를 걸고 점근선을 예상을 해내야 되는데 수학 2를 안 배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걸 y를 표현을 하고 x를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약식으로 y는 근사적으로 여기 가까워집니다. 우리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 오케이. 얘네 둘이 점근선이다. 그럼 앞으로 쌍곡선은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고 참 이래서 기하단이 좀 애매하죠. 자, 이 그림 그리고 이 관계식의 특징을 저기다 하나만 살펴보면 얘는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야? 뿔마 a분의 b죠. 그럼 기울기가 a분의 b일 때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요 삼각형. 이만큼이 아까 a였어. 그럼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이만큼이 b죠. 그리고 이때 이 길이가 c란 얘기지.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그럼 이 길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내면 제 그림상은 좀 안 똑같아 보이지만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얘는 그러면 초점이 좌우로 놓였을 때요. 용어의 약속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노란색이 점근선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는 뭐? 주축 길이. 그리고 여전히 이 둘은 뭐라고 불러? 초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중심. 중심이고 이 두 점은 뭐라고 해요? 꼭지점. 그러니까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똑같은 걸 재방송할 수 없으니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그려져요? 위아래로 그려지는 쌍곡선이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귀엽다. 마이너스 여기는 어디다 찍어야 되지? 왜 세로로 썼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써야겠. 이렇게 그려야겠네. 맞죠?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 앞으로 제가 지금 몇 개 그려볼 텐데 정분선을 먼저 그리시고 초점 찾고 적절히 그려내시면 돼. 그리고 이 식 자체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초점이 이렇게 좌우 놓여 있으면 일단 제가 x절편을 찾아볼게요. x절편이면 y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지. y가 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인 게 당연하지. 이 경우는. 얘는 뭘 찾으면 돼 그럼? y절편 찾으면 돼요. x가 0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죠. 거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참고로 이걸 학문적으로 제가 정의를 내리진 않을 텐데 포물선이랑 쌍곡선은 모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포물선이랑 쌍곡선은. 그러니까 쌍곡선은 앞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직선이 존재하는 거고 포물선은 내가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그 접선을 접하고 다시 안쪽으로 휘감기는 형태입니다. 뭐 포락선이라고도 하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특별히 점근선이 이렇게 수직인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수직인데 이렇게 그려진다. 네, 직각쌍곡선이라고 하죠. 직각쌍곡선이라고 하고 점근선이 수직이면서 이거 횟가닥 돌리면 그게 그대로 분수함수예요. 이게 그대로 분수함수고 우리는 근데 회전변환 같은 거 배우지 않으니까 딱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결국 외우셔야 되는 거 이거밖에 없지. 외우셔야 되고 제가 식 정리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